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피곤에 찌든 채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침대에서 빠져나오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피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수면 부족의 근원은 무엇이며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깊고 편안한 잠을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잠 못 드는 밤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몰랐던 수면 부족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면 부족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며 단순한 피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하며 어쩌면 가장 강력한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고 이는 곧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의 무게,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현대인이 마주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우리가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주범인 셈입니다.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할 밤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잠을 청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이는 잠들기 어려운 신체 상태를 만듭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공격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정교한 생체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거나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습관,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며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침대에서 일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뇌가 침대를 휴식의 공간이 아닌 활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수면 습관은 우리 몸이 언제 쉬어야 하고 언제 활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야말로 숙면의 첫걸음이자 건강한 수면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생활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밝은 빛, 시끄러운 소음, 너무 덥거나 추운 침실 온도는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됩니다. 특히 도시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조명들, 즉 빛 공해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잠을 준비하게 되는데 인공적인 빛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합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밀집된 주거 환경에서는 이웃의 소음, 차량 통행, 소음 등 원치 않는 소음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공기, 적절하지 않은 침실, 온도는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자주 뒤척이거나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주변 환경은 우리의 수면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기저 질환입니다. 수면 부족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적인 질병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불면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환자들은 수면 패턴에 심각한 장애를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등 다양한 기저질환들이 2차성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불편하고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수면 장애는 단순히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근본적인 질환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좀 더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수면 장애입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수면 중에 발생하는 특정 문제들이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면 장애로는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주기성 사지 운동증 등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이 멎거나 얕은 호흡이 반복되는 심각한 질환으로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잦은 각성으로 인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잠자리에 들거나 휴식할 때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 자주 깨게 됩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증은 수면 중 다리나 팔이 불수의적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증상으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는 단순히 피곤한 것 이상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관찰이나 배우자의 증언이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호르몬 변화와 비만도 중요한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수면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 임신, 폐경기 등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코르티솔과 같은 수면 관련 호르몬의 불균형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은 수면 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비만은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은 상기도 주변 조직의 비대를 초래하여 기도를 좁게 만들고 이는 결국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하게 됩니다. 비만 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 또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 자체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면 부족은 단순히 잠을 덜 자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그리고 생활 습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가진 수면 부족의 문제,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끝내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길게 자는 습관은 가급적 피하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거나 책을 읽는 등 깨어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며 독서나 다른 활동은 침실 밖에서 하는 것이 숙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이므로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이나 마음 챙김 명상은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심리 상담이나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침실은 숙면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필수적입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여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귀마개를 착용하여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1822도.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 술, 담배를 피하고 과도한 운동이나 흥분되는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과 같은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여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의 햇볕 쬐기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형성하여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이는 밤에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짧게라도 산책을 하거나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연광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밤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저녁 운동은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완요법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점진적 근육 이완법과 깊은 호흡 명상은 심신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신체의 긴장을 차례로 풀어주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게 돕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완요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자세 교정과 구강내 장치 사용입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중력에 의해 혀와 연구개가 뒤로 밀려 기도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으로 자는 자세가 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구강내 장치를 사용하거나 양압기 CPAP와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수면 중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호흡을 돕고 이는 곧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비만 관리입니다. 비만은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이므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은 상기도 주변의 지방 축적을 줄여 기도를 넓히고 이는 수면 무호흡증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만 관리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진료는 가장 중요하며 때로는 가장 필수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잠을 못 이루는 증상이 3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면 결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수면 의학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 전문 클리닉에서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혹은 오렉신 수용체, 기랑제디오아레이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을 포함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줍니다. 수면제 복용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최소 용량으로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병행하면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의는 여러분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지 피곤함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업 및 업무 생산성 저하는 물론 판단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그리고 면역력 약화로 인한 질병 발생률 증가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치매 발생률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충분히 오래 잤다고 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면 몸은 여전히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시간이 짧더라도 피로감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숏슬리퍼 유형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의 현대인에게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절실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잠 못 드는 밤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수면 부족의 다양한 원인과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보세요.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혼자 힘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깊은 잠이 곧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수면을 점검하고 행동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